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농촌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자치단체마다 농촌 총각의 국제 결혼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 부작용도 드러나며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대신 결혼 이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삼척시는 지난 2010년부터 인구 감소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농촌 총각 국제 결혼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2022년까지 한 사람당 5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119쌍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제 결혼 지원 조례안을 폐지했습니다. 지자체가 매매혼을 조장하고 외국인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매매혼을 조장을 한다던가 또 이제 그러면서 외국인 여성들이 인권 침해라든가 어떤 성차별적인 요인까지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제 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모두 22곳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그리고 고성, 정선, 철원, 하천, 양구, 홍천에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이 중단돼 사문화됐는데 고성과 정선 등만 올해 예산을 세웠고 그마저도 현재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업을 통한 국제 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서 결혼까지는 5.7일이 소요됐고 남성이 대부분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주 여성의 한국 정착을 살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자녀의 기초 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강릉시 가족센터만 해도 98개 사업에 연인원 3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외국인들 분들하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쨌든 소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언어를 먼저 지원을 하고 전문가들은 농촌 총각 같은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하지 말고 보다 좋은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조기 폐광을 앞둔 태백 지역의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인 에코잡시티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태백에서 대규모 딸기 공장을 운영 중인 농업회사는 5년 전부터 성공적인 스마트팜 업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실내 농장과 문화를 접목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며 전국에 사업을 펼쳤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하라 기자입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노선의 일부였던 충북 옛 옥천터널. 터널 입구 동그란 출입문 위에는 환풍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는 층별로 만들어진 선반에서 LED 조명 아래 딸기 모종이 자랍니다.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9년도에 사업이 이제 정상 종료가 됐어요. 사후 관리 기간은 장비 같은 경우 5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목적대로 사용을 잘 하신 것 같긴 한데 수직형 농장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사업이어서 시설 등은 목적에 맞게 들어섰다는 설명인데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 사업장을 태백으로 옮기며 현재는 절반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을 하고 태백에 가서 태백 공장에서 한 건데 업체는 3년 전에 아마 끝났습니다. 21년도까지 생산하고 22년도부터 중요하고. 이 업체가 다음으로 추진한 건 서울 남부터미널역 지하 사업장. 18년 동안 폐쇄됐던 지하 연결 공간을 활용해 도시형 농장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농촌진흥청과 서울교통공사가 이 업체를 운영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도시농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로 국비 27억여 원 등이 투입됐는데 계획대로라면 2021년 5월 완공해 도시농업 복합공간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구는 꽉 막힌 채 어반팜 조감도만 벽에 남아 있습니다. 업체는 리모델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옥천터널과 서울 남부터미널의 스마트팜 운영을 실적으로 제시하며 2020년 태백 딸기공장 사업 공모에 참여해 2021년 운영자로 선정됐습니다. 태백시는 두 사업장을 통해 업체의 유휴지 활용과 수직형 실내 스마트팜 조성 기술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가장 최근 운영을 시작한 서울 명동의 또 다른 사업장에도 가봤습니다. 지난해 해당 업체는 자회사와 함께 서울 명동의 한 비어있던 건물에 대규모 스마트팜 복합 공간을 선보인다고 홍보했습니다. 당시에 언론 매체에 소개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지만 반년 넘게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1, 2층은 스마트팜 카페로, 3, 4층은 예술품 전시장과 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루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작년 말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좀 디자인도 많이 좀 강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다시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장을 조성하던 당시 업체는 영월군과 또 다른 스마트팜 사업을 협의하고 있었는데 결국 시범 사업에 그친 채 본 사업은 결렬됐습니다. 유휴공간 활용과 도시명 농장, 복합공간으로 거듭난다고 홍보한 스마트팜. 각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비가 섣불리 투입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근육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입원한 80대 남성에게서 SFTS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집 근처에서 밭일을 하다 참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133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25명이 숨졌습니다. 삼척시가 원전 해제 지역 일원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삼척시 근덕면 고가리와 덕산리 등 원전 해제 부지 17만여 제곱미터 면적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구역으로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풍력발전과 연료전지 사업이 추진되고 호텔과 리조트, 캠핑장이 조성될 계획이며 시행기간은 2026년까지로 고시됐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지난 2012년 원전 건설 예정 부지로 지정됐다가 2019년 6월 주민 반대 끝에 지정 해제됐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가 강원대학교와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시대적 변화의 돌파구로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을 선택한 건데요. 이제 시작 단계라 내년으로 예정된 강릉원주대와의 통합 강원대 출범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63년 동안 2만 6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춘천교육대학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임용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올해 임용고사 합격률이 4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방향성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짙어졌습니다. 결국 올해 3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강원대와의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학내 의사결정기구인 대학운영위원회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까지 찬성하면서 총장이 통합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원 양성 여건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들 인식하고 있는 바고요. 강원대학과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나가자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국립대와 교육대가 합치는 건 전국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2008년 제주교대와 제주대가 합쳐 단과대학 형태로 바뀌었고 지난해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춘천교대는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강원대의 통합을 공식 제안하고 통합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통합까지는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도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통도 예상됩니다. 설문조사에서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은 16%, 총학생회는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반영 비율을 정해서 의견 조사를 하는 방식보다는 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구성원이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인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액이 기존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 소득 월액이 지난해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연 사업 소득 금액은 9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2024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속초시가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속초시는 84개 정량 정성 지표에서 종합 1위로 1억 8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고성군은 지난해 9위에서 5계단 상승해 종합 4위, 군단위에서는 1위를 달성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7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7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강릉원주대는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로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모두 82개 학교로 교육부는 전국 91개 대학 가운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업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평가해 우수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동해시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762억 원 늘려 5,787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무릉 변류천지 추가 관광지 조성 16억 원, 동해안 화물 유치 지원 28억 원 등이며 동해시는 오는 10일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지 입장객에 대한 환급과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 등에 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위험도로 개선 등 투자 사업에도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세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